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 말씀 교독합니다. 153절 제가 먼저 받들 봉독드립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손상케 하소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손상케 하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 157절 말씀에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많지만은, 내가 소수지만은, 내가 혼자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논리를 얼마든지 내가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요지를 봅니다. 오늘에 있는 그 흐름하고 조금 유사해서 이 말씀을 언급을 합니다. 인류가 전체에 넘어온데, 인류가 생존부터 이제 지금 현재까지를 인류시대라, 이렇게 볼 때, 각 시대마다 또 개인마다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내가 현재 있듯이 다 시대마다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를, 그 어려운 문제다 하고 있는 문제를 뛰어넘는 힘이 시대마다 있었어요. 지금 보면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당대에 그 어려운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지혜, 그런 것이 뭉쳐져서 나타나는 어떤 힘, 이걸 보는데, 그걸 이제 개인적으로 여럿이 있는 거하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 그런 힘을 뭐라 그러느냐, 현안 문제에 그걸 뛰어넘는 개인적인 힘, 분명히 눈에 보이고 그런 힘이 그 사람이 낫다, 이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요, 지금 시대에 부르는 언어로 그러죠. 창의력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창의력. 다들 이 듣기 좋아하고, 창의력이 있으면은 어떤 문제라도 부딪히고, 마치 벽 같은데 벽을 만난 듯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인데, 근데 그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가볍게 해결하는 그런 내용을 일종의 우리가 그런 걸 지혜라 하는 것보다도 창의력, 지혜란 말은 옛날에 있는 조금은 좀 무게가 없는 것 같은데, 창의력은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걸 말을 많이 쓴단 말이죠. 지혜는 지혜대로 또 다른 의미가 있고, 창의력은 분명히 그 힘을 보이는 거죠. 느낌을 확실히 지금 현재의 당대 제3자들이 객관적으로 그 창의력이 할 수 있어, 이래 되는 거예요. 지혜는 그런 것이 안 보이는 거죠. 나중에 지나가 봐야 그거 참 지혜로웠다, 이제 요래될 수 있는 요소가 있냐면, 창의력은 지금 현재 당대의 현안 문제하고 그 문제하고 직접적인 맞닥뜨려 가지고 이제 해결한다. 그래서 이 창의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예요. 누구든지 이걸 생각하는 거죠. 창조적 어떤 경제, 창조 경제, 창의적인 어떤 개인을 배양하기 위해서 교육시킨다. 창의 교육. 다 창의력을 두고 하는 거죠. 창조적인 것도 결국 창의력에서 연결돼서 창조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창의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알려고 그러겠어요. 창의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엄청난 이슈잖아요. 창의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제 비교를 해보면 돼요. 창의력이 어디서 나올까? 그걸 창의력이 어디서 나오나 하고 볼 때 지금 사람들이 대체로
국가별로 창의력이 있는 국가다, 창의력이 없는 국가다. 이제 이렇게 국가별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것도 뭐 전 세계 모든 국가, 한 300여 국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적어도 OECD 국가 안에, OECD라고 불려지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뭐 15개, 뭐 15개, 한 20개, 뭐 20개, OECD 국가 뭐 39국, 39국, 전국에, 전 세계에 300개 정도 되는 국가 중에서 한 30개, 10분의 1로 딱 줄여서 30개 국가를 별도로 부르자. 그래서 그런 걸 OECD라고 부르는데, OECD 국가라고 부르는데, 꼭 그렇게 OECD 안에 안 들더라도, 이 어떤 그 국가의 범위에 한 30개국 정도의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로서 한 30개국을 우리가 범위를 둔다 두면, 이 창의력이 국가별로 어느 국가가 창의력이 있다 그럴 때요,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노벨상을 그 국가, 해당 국가에 있는 국민이, 어느 국민이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았느냐라고 하는 노벨상 자체가 창의력이 있는 국민을 나타내는 하나의 대명사가 대체 언어가 돼요. 대체 언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창의력인데, 창의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에 찾아가는 과정에서 국가별로 한번 보는 거죠. 어느 국가가 창의력에 대해서 소스가 있는 국가냐, 창의력을 좀 많이 좀 가지고 있는 국가냐 하고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노벨상을 말한다, 노벨상을. 근데 노벨상이라고 그럴 적에, 한번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의아해하는 게 있단 말이죠. 대부분 노벨상이라고 그러면은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이 노벨상을 많이 수상한 그런 것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창의력이라고 할 때 유럽 사람들이 주로 창의력을 발휘한다 하는 이런 개념이 그냥 굳혀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일본, 한국, 중국을 두고 볼 때, 뭐, 대한민국은 거의 전무하잖아요. 창의력을 기존해갖고 노벨상을 이야기할 때는 대한민국은 한 명도 없다 하는 거죠. 억지로, 전에 고 김대중 대통령이 억지로 받은, 평화상, 노벨 평화상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그것 갖고, 야, 우리 노벨상 받은 민족이다. 아무도 그 자랑 안 해요. 그 속에 이제 검은 거래가 있으니까, 너무 뻔한 그 상이라서 그런 게 좀 있고, 중국은 그 많은 인구 중에서도 일본하고 비교해보면은, 일본은 인구는 너무 적은데 아시아에서 노벨상을 너무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받는다 할 정도로 노벨상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노벨상을 일본이 많이 받았다고 해서 일본 사람이 창의력이 있느냐? 이 대한민국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유럽에는 상을 많이 받은, 야, 창의력이 있어서 상을 많이 받는 것 같다 하는데, 한국, 일본, 중국을 딱 비교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그래요. 노벨상은 일본이 많이 받았는데 일본 사람이 창의력이 있느냐? 이러면 또 이야기가 다르거든. 그 노벨상을 갖고 창의력이 어디서 나오느냐를 찾아가는데 분명히 뭔가 근거가 될 것 같은데, 아, 일본이 딱 그거 들어가 버리면 이기고만 노벨상하고 창의력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대한민국 사람 인식이 그래 있어요. 근데 또 다르게 이스라엘에 가버리면, 조그만 땅덩어리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하게 또 노벨상을 많이 받았죠. 뭐 전 세계 노벨상 받은 사람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응? 국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어도 이스라엘 그 태생으로 미국 어떤 그 국적을 가지고 있다, 또 영국의 국적 갖고 있다, 안 그러면 독일 국적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하면은 그거는 뭐 50%도 돼버리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돼버려. 그럼 지금 노벨상을 창의력이라 할 때 딱 적합하게 연결되는 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일본은 또 그거는 일본 연결해보면 우리가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일본이 그 노벨상을 많이 받는 거, 이런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죠. 텔레비전 이런 데서 왜 우리는 노벨상이 적은데 일본은 노벨상이 많느냐?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벨상이 많이 받는 거하고 일본 사람들이 노벨상 많이 받는 그 성질이 달라요. 응?
일본 사람은 분명히 창의력 때문에 우리하고 비교해서 일본이 창의력이 높아서 노벨상을 받는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구조적으로 제가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한 요소가 있어요. 일본의 구조에 보면 산업 현장에 있는, 산업 현장에서 뛰었던 그 내용이 기초적으로 나름대로 그 산업의 기초 부분에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떤 연구하는 사람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는, 그래서 그 일종의 기초과학이다, 기초과학이 하는데, 일본 사람에서 받는 노벨상으로 인한 기초과학 하는 거하고, 다른 다른 나라에서 보는 기초과학은요, 분야가 전혀 달라요. 일본은 산업혁명, 산업구조 이후로, 즉, 1차 대전 이후로, 아니면은 우리나라 임진왜란 이후로 나타났던 그 축적된 산업 현장, 거기서 또 오래되면서 아주 획기적으로 창의력에 관계될 정도로 노벨상을 이렇게 받은 그 시작점은요, 대밍상이라고 해서, 대밍상, 일본의 대밍상이에요. 품질관리상이었대, 품질관리상. 일본의 산업구조는요, 이 품질관리에 대한 그 현장, 산업현장, 이걸요 철저히 연구하는. 그래서 일본의 그 산업은 알고 보면 알맹이가 품질관리, 즉 생산품에 대해서 품질관리를 아주 막 파고드는 거예요. 품질관리로 성부를 본다. 이것이 산업정책 구조의 알맹이라. 거기서 파생돼 나오는 것이 지금 기초과학이라 부르는, 그래서 그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지금 노벨상으로 연결된다. 다른 나라하고 전혀 달라요. 그 성격을 그렇게 보는 것을 정확하다 하고 봐야 된다. 그럼 다시 창의력 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창의력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일본하고 이스라엘하고 비교해 보면은 분명히 어떤 국가 간의 차이는 분명히 요소 있는데, 이스라엘 쪽은 또 달라요. 또 다른 이야기라. 그럼 이스라엘 빼버리고 다른 나라의 창의력, 다른 나라의 어떤 그 창의력이 어디서 나올까? 노벨상을 많이 받는 국가로 들어가면요, 사실은 찾기가 힘들어요. 어느 나라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게 없거든. 그래서 이스라엘에 많이 몰려있는 이 어떤 노벨상에 관계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 창의력하고 연결성이 있는 이 노벨상을 많이 받았을까라고 할 때, 그거하고 우리가 하나의 어떤 정자 비슷하게 나름대로 일정하게 어떤 추세가 있으니까 그 추세를 우리가 근거를 두고, 한번 우리 연결해 보는 거예요. 꼭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독특한 환경이 있어서 그럴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창의력하고 공통적으로 노벨상하고 연결될 수 있는 요소에서 이스라엘이 뭔가 있겠다라고 할 때, 창의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결론을 나름대로 어느 바운다리 이렇게 어떤 범위를 정해서 한번 말을 한다면은, 사실은 창의력은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노벨상을 탈 만한 그 능력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어느 누구라 할 것 없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적으로 코를 수는 수 있는 인간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일본이면 일본,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 노벨상을 받을 만한 사람의 실적은요, 누구든지 나타낼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게 보편적이래. 창의력은 보편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보편적인 것을 문제에 대한 부딪히는 부분에, 내가 현재 어떤 문제가 딱 부딪혔다. 그 문제를 현안적으로 풀어가는 여러 사람들이 환경에 갖다 대는 잣대, 갖다 대는 자료, 고민해보는 어떤 기준점, 어디서부터 그 문제를 풀어볼까? 라고 하는 갖다 대는 자료, 이것을 누가 갖다 대는 자료가 가장 근원에서, 즉 오래된,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오래된 자료를 갖다 대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 풀어나가는 것이 분명히 보일 때
같은 시대에 동일한 시대의 문헌을 가지고 안 그러면 동일한 시대의 과거 자료를 가지고 근거 자료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푼다 하면은 어느 자료가 더 오래된 자료냐, 그것은 다시 말하면 더 근원적이냐. 그래서 근원적인 자료를 가지고 현재 문제를 풀어나간다. 가지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을 가지고 똑같은 창의력은 똑같아요. 개인 다 똑같아. 근데 그 창의력은 똑같은데 오래된 근거를 가지고 그 오래된 근거가 더 근원적이고 문제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니까 그 문제를, 그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을 적에 그럴 때에 주어지는 것이 노벨상이에요. 노벨상. 노벨상은 또 여러 사람들이 검토를 하는 거거든. 검토를 하는데 어느 내용이 어떤 것이 근원적으로 더 많은 어떤 근거를, 더 오래된 근거를 가지고 또 그 폭발력, 그 사용력, 그 영향력이 많은 사람에게 미칠까 할 때 같은 문제를 푼다 하더라도 똑같은 여러 사람들이 자료를 가져왔다 그 자료를 제공할 때 영향력이 시간이 오래된 것을 가지고 했을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주어지는 것이 이제 노벨상인데 그 이제 연결은 그래 나오는 거예요. 창의력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있는 건데 오래된 자료를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게 오래됐지만은 오래된 자료, 어떤 자료들은 이미 있는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는 뭐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저 자료 그거는 별로 신통치 않다 라고 하면서 덮어두기 때문에 오래된 자료가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아무도 별로 여기지 않는 그런 거, 또 그러고 옛날 거라고 다 옳은 거냐, 그것 자체를 무시해도 돼 하고 하는 그런 널브러져 있는 자료들, 널브러져 있는 현상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있는 건데 지나쳐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근원적으로 오래된 어떤 여러 가지 근거와 오래된 학설을 통해서 거기서 어떤 모티브를 찾아가지고 현재 현안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것을 우리는요 노벨상에 연결하면서 그런 것의 창의력이 일부분이다라고 그것도 창의력으로 본다는 거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창의력의 그 능력은 똑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창의력은요 평범해요. 근데 그 똑같이 있는 자료를, 똑같이 있는 창의력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개인이 오래된 자료를 어떻게 현재 문제에다가 이것을 연결시키느냐, 이것을 우리는요 창의력으로 보는 거죠. 좀 그렇게 변형된 어떤 창의력, 또 구조화된 창의력, 이렇게 하나의 어떤 요소를 보는 창의력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어떤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현안에 비춰서 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의 시각, 이 훈련이 이런 훈련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국가보다도 발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 환경. 그 환경을 우리 이야기할 적에 성경은 빼놓을 수가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서 똑같은 어떤 창의력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근거해서 무엇을 가지고 오래된 자료를 현재 문제에다가 비춰볼 수 있는 환경이다 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본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한글, 다른 사람 영어, 다른 사람 일본어, 중국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펼쳐져 있는 그 성경, 똑같은 조건이에요. 똑같은 조건의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면서 여기서 답을 찾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노벨상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앞으로 일본도 그런 산업 현장 아니라도 다른 데서로 해서 이 성경을 갖고 하면요, 지금껏 받아오던 그 창의력 훈련 받은 거에다 성경을 비춰보면요, 이 성경 안에서 우리는 창의적인 그런 노벨상 정도는, 아이고 그거는 차라리 우리가 주지. 차라리 그 노벨상 그렇게 상 그거는요 오히려 흔해가지고 오히려 그보다 더한 상이 없을까, 이런 걸 기다릴 때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그런 상을 노벨상보다 더 우월한, 더 어떤 전 인류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상을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부터? 2012년부터 가능하다. 이런 것을 던져놓는 거예요. 가능성을 던져놓는단 말이에요. 그 창의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료, 창의력을 발굴해서 이걸 몸에서 자꾸 익혀서 나올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는 그저 전체가 다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전체가 학교에 있다면 학교에서 그거 너무 뻔한 건데, 그거는 자료 중에서도 성경의 자료하고 다르게 이 자료는요, 교과서라는 이 자료는 그건 창의력이 아니라 모조품이고, 시대적으로 저 뒤에 한참 뒤에 떨어진 그런 자료를 갖고 교과서에 나오는데, 그 교과서를 갖고 애들한테 갖다 대면서 왜 우리는 노벨상 받는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역사시대를 해요. 역사시대라는 것은 기록물을 이야기해요. 기록물이 있으므로 기록물을 가지고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하나의 기록물로 보고 우리가 자료를 보는데, 전 세계 사람들의 창의력을 여기다가 비춰가지고 이러한 기록물의 내용을 많이 활용하는 이스라엘이니까 참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란 말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성경이 없는 게 아닌데 다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환경은 특별히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언어 구조라든지 이 역사라든지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다른 나라 사람이 읽는 그 구약 성경 안에 그 나라의 역사가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성경 보는 거하고 자세가 다르죠. 자세가 바로 자기들의 흔적을 그대로 성경 안에서 지금 현재 걸어가는 모습이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걸음을 항상 비춰보면서 이것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성경은 똑같이 펼쳐져 있어도 그 자료를 보는 자세가 똑같겠느냐. 지금 시대의 현안 문제를 지금에서 풀려고 하지 아니고 성경 속으로 끌어가고, 성경 속에서는 이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풀어나갔느냐 비춰보는 아주 객관적인 자료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훈련됐으니까 지금의 현안 문제가 들어와도 이것 정도는 가볍게 또 상받으려 하는 건 아니고, 현안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자세가 인구가 작은 게 비하면은 노벨상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역사시대에 대한 것을 지금 진입을 했거든요. 그럼 역사시대에 진입했다는 말은 역사시대 자체에서 진입한 이 자료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다 덜쳐서 본다면은, 여기서 어떤 자료를 갖고 내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갖고 있는 이 창의력에 대한 범위 속에서 내가 현안 문제를, 지금 현재 전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내가 한번 여기서 이 자료를 가지고 내가 한번 풀어보겠다 하면요, 분명히 있다.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면 또 한편 우리가 역사시대를 들어와서 그러는데, 역사 기록 이전 시대,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쭉 지나왔잖아요. 즉 이 역사 이전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역사 기록물이 전혀 남지 않는 그 우리 시대도 우리가 지금 현재 추적해가지고 이런 걸 했으니까, 역사시대 기록물 가지고 다루는 사람에 비하면은 지금의 우리는, 특히 대한민국은 2012년 이후로 이 글을 읽고 이 내용을 듣는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요 아주 정신이 번쩍
번쩍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말하는지, 어떤 내용을 지향하고 있는지 이게 정신이 반짝해야 된다니까. 그냥 흐리뭉텅하게 그거 뭐 한번 들어봤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절호의 어떤 기회라니까. 엄청난 내용이라니까. 1시간 지금 잠깐 이야기하는데 한 25분 사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보통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이거 뭔가 있겠다 싶으면요 어마어마하다니까. 지금 동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뭐 지금 같이 듣도 못합니다만은 저러고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사람 본인도 지금 뭐 이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걸 알아들을 때쯤 되면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벌써 내한테 물어보려고 안 해도 돼. 이 자료 이미 다 여러 분야에 다 걸쳐서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반짝하는 그것만 갖고 달라들어도요 얼마든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근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지난 시간에 역사 이전 시대, 역사 이전 시대에 분명히 1년이라고 하는 그 구조는 지금이나 그때나 뭐 역사시대 이전이나 기록물이 있냐 없냐 요 문제가 역사시대지. 역사시대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동 없는 내용은 역사시대나 역사시대 이전이나 변동 없는 내용은 하나의 우리의 성경을 두고 있었잖아요. 1년이라는 이 구조는 나중에 구조화시킨 거예요. 구조화. 1년이라는 내용을 하자. 통일시킨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물리적인 현상으로 분명히 1년이 그대로 유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7일도 있었어요. 7일도. 나중에 7일이 달력에 나타난 거지. 달력에 나타나는 과정까지 여러 가지 인류사 속에서 수많은 과정을 거쳐가고 지금은 통일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존에 있는 역사 이전 시대에 있었던 상황을 역사 시대에 들어오면서 여기서부터 역사라 하는 내용을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1년 단위를 가지고 7이라는 하나의 내용을 구조화되어지는 과정을 달력에 들어가는 과정의 어떤 시발점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이미 여자들의 몸에는 7일이 있었다. 7일 단위가 있었다. 그리고 7일이라고 하는 이 구분되어진 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하루 이틀 해갖고 7일 간해서 이런 구조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여자의 몸이 7일 단위로 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7이라는 이 숫자를 7로서 돌아가는 이런 구조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거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거라는 그 개념은 어디서 연결하느냐? 인간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가는데 인간이 개입한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생성됐느냐? 나를 생성하신 분에 대한 어떤 위치를요 하나님으로 돌리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창의력이 어림도 없어요. 여자의 몸에 7일로 구조되어 있는 거 연결 안 돼요. 여자의 몸에 7일이 되어 있던 것이 지금 전 세계 달력에 7일로 구분되어 있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불가분해. 우리는 인간은 내가 지금 존재하지만은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 안 했다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만들지 않은 것은 아닌 거죠. 요걸요 인식이. 그래 요것을 인식하는 이것은 여자들은 당연히 누구든지 자기 몸에서 7일이라는 구조로서 여러 가지 생체의 어떤 리듬이 있으니까 그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거 안 받는다면 여자가 아니지. 그거는 여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스스로 이야기를 해. 이제 와서 깨달았구나. 이 구조가 7일에 같이 가는 이게 오래전에 역사 이전 기록에서도 분명히 있었구나 하는 거 이제 알았구나 하는 그 깨달음은 이제 연결되겠지만 그거 내하고 관계없다라고 하면 그건 여자가 아닌 거예요. 남자는 2012년까지 몰랐다 하는 그거는 봐준다는 거지. 근데 2012년이 지났기 때문에 남자들조차 이제 7일을 달력에 넣고 이런 것 전체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속에 7이라고 해서 1년 구조로 이미 다 작정되어 있던 내용이 현실로 드러나서 지금 전 세계가 1년을 7일로 해서 지금 달력이 만들어지는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현재 현안의 문제에 나오면서 내가 어떻게 내가 가진 능력 가지고 다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현안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라고 하면은 그 노벨상이 그렇죠. 인류 번영이죠. 인류 공영을 인류 전체를 위해서 쓰임받는 어떤 현안의 어떤 문제에 답을 제시했을 때 그게 노벨상이거든. 그러면 내 개인만 생각하고 있다가 전체 인류가 뭔가 통일성이 있구나, 뭐 가는 방향이 있구나 이래 되면요, 지금까지 내 혼자만 생각했다 내가 이걸 해갖고 어떤 돈을 벌까 이러고 있다가 이거 인류 전체에 영향을 가는 건데 라고 만약에 발표해서 그렇게 진행된다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노벨상 감이죠. 노벨상. 그러면 노벨상이 흔해가지고 폐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것을 바라야지. 내만 노벨상 따버리고 다른 사람 안 따도 된다. 대통령이 돼갖고 노벨 평화상 따려고 오만 그 검은 돈 다 들여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평화상이라고 하는 그 구조. 그거 따려고 말이에요. 돈을 막 들이고 그거 포장하려고 막 페인팅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앞으로. 이제 창의력에 접근해서 역사 이전 시대에 있었던 분명한 하나의 흔적을 지금 역사 시대에서 하나의 구조화되어가는 과정에 우리는 한번 보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것이 달력이 되어가고 어떻게 지금 7일이 되어졌는가 하는 내용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현재 현안 문제에 있는 법에 대한 그 사형제도라든지 남자 여자 구분하자라든지 하는 이런 내용의 한 4가지 정도를 지난 시간 법하고 법 테두리 법 테두리가 앞으로 이것이 영향이 어떻게 좀 받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법으로서 뭔가 제정하면 좋겠냐 하고 4가지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게 준해가지고 조금 연결해서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건 창의력을 정진하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래요. 이 창의력을 정진하기 위해서 그것도 무슨 실험실을 갖추어라. 창의력을 정진하기 위해서 창의력 소스가 있으니까 요거 훈련해봐라. 요런 게 따로 주어지는 어떤 거로 하면 프로젝트를 주어지면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나 못 따라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창의력 정진을 위해서 제가 한번 던지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개인이 누구든지 창의력이 있으니까 동일한 창의력의 어떤 범위를 두고 어떤 사람 특출한 사람을 지향하는 거 아니야. 누구나에게 있는 창의력이 있는데 누구나 또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창의력의 어떤 정진 발전될 수 있는 내가 이거 하나 이렇게 해야겠네 하면요, 더 나은 어떤 창의력, 더 높은 계단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 그런 요소에서 내가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험실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다만 나이 50세 먹은 남자, 그리고 아이를 가져본 여자, 아이를 낳아본 여자는요,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흔들리니까. 아이 때문에 흔들리고, 남자들 50은 넣어버리면 너무 굳어져가지고, 사실은 창의력은 기대를 안 하는 것이 나이에 관계돼서 그렇다. 요거는 감안을 하시고 들어야 된다, 이거죠. 어느 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법을 이야기했는데, 법을 가지고 이런 법, 누구든지 알만한 내용을 갖고 4가지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언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실험실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한글로 표시된 성경.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거는 유리하죠. 이 고대 자료가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고대 자료로 표현되어지는 이 문자들이, 즉, 문자들 중에서 언어 이름이 사실은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소위 말하면 이 언어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야기하는데, 한글에 있는 이 언어 중에서, 성경에 있는 언어 중에서 우리가 창세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요 범위 안에서 그런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나왔다는 그 아버지라 하는 이름. 아버지 우리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아버지란 이름이 근거가 아담으로부터 나왔다 라고 하는데, 이제 창의력 정지를 위해서 내가 한번 좀 이 부분에서 한번 좀 설명을 어느 제시를 할 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아버지가 어떤 내용에서 아버지라 부르는가 라는 거예요. 엄마는 또 뭐냐 이게. 엄마 아버지하고 대칭돼서 대응돼서 엄마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왜 엄마라 불렀고 왜 아버지라는 이름이 나왔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현재 던지 나면은 뭐 전부 다 생각을 하게 되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하나 이제 제시할 거라. 각자가 다 이거 받아들인 거 한번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엔 또 뭐냐면은 남자 여자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하는데 남자 여자, 근데 그것을 인간이라 부르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은 사람이라 부르는 게 맞을까, 인간이라 부르는 게 맞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인간이라 하면 사람이나 뭐 같은 걸 보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사람은 혼자가 사람일까, 사람이란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일까, 혼자일까 둘일까. 지난 시간에 제가 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둘이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근거가 되냐면은 창세기 5장 2절에, 창세기 아직까지 아담하고 관계된 내용이거든요. 창세기 5장 2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을 남자 여자를 일컬어서 사람이라 일컬었니라.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사람이라. 남자만 사람이 아니고, 아담 자체가 거의 사람이란 말이거든. 흙이라, 그런 아담, 흙이란 뜻인데, 근데 남자 여자를 두고 사람이라 부르는 것을 5장 2절에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란 말 자체가 남자 여자에 대해서 두 개를 이렇게 포함하는 그 사람이란 내용하고, 인간이라는 말은 이게 남자도 둘 되고 여자도 둘 되는, 그쪽 둘 이상 인간 이런 뜻이 들어있는 이 한자라는 개념을 빼버려야 되니까, 그럼 인간에 대해서는 막 묻지도 않고, 제가 지금 인간이 맞느냐고 물어봤는데 인간에는 쏙 빼버리고, 그럼 사람이라 그럴 적에 이 사람의 개념에 이 남자 여자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에 대한 의미가 뭐냐는 거죠. 뭐냐, 사람이라 하는 우리가 쓰는 한글 이 순수한 한글이에요. 근데 순수한 한글이라는 말도 조금 어폐가 있어요. 도대체 순수한 한글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부르는 걸 순수하냐? 이건 또 상당히 또 다른 문제죠. 이건 순수한 한글이라는 것은 한자가 아닌 부분에서 한글이다. 그것을 순수한 한글이라 하는데, 이 순수한 한글 안에 인도로부터 시작되어진 인도어가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가야 문화가 있잖아요. 가야 문화. 대한민국의 이 언어에서 이 참 인도 문화가 어떻게 들어왔을까 할 때는 이 틀림없이 가야 문화를 이야기해요. 이 가야 문화에 대해서 또 우리가 들어가 보면 불가사의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가야 문화의 특징하고 신라 백제하고 그 당시 있던 문화하고 가야 문화의 특징은, 이 가야 문화는 어떤 일인지요, 문자를 안 남겨요. 문자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닌데 문자를 안 남겨요. 이상해요. 이상하게 문자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가야 문화, 엄청난 문화력을 갖고 있는데, 그 문화력을 여러 가지 끼워 맞출 수 있는 그 어떤 문자를 남기질 않아요. 도대체 이거하고 성경하고 어떤 관계성은 없을까?
요런까지 우리 연결하면요, 이 사실 고대 문화에 또 특별히 아까 처음 말씀하셨지만 역사 문화 속에서 있는 어떤 문헌들이나 자료들에 현재 문화를, 현재 어떤 문제들을, 현재 현안 문제를 펼쳐 나가는데 이것이요, 사실 상당히 중요한 어떤 단초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연구해 가면은, 그럼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대한민국 역사 속에 가야 문화가 있는데 문자가 없은 거,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사람이라 하는데 사람이라 하는 속에서 이것은 대한민국 언어라고 부르고 또 아버지라 하는 언어도 분명히 대한민국 언어라고 우리 한글 고유한 언어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나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의를 안 내리고 그냥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사람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를 일컬어 사람이라 부른다 라고 하는 그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다르잖아요. 안 맞잖아요. 우리는 인간이라 그래도 사람이라 그래도 같이 부른데 이런 부분에서 개인이 창의력에 대해서 훈련할 수 있는 분명한 요소는 있겠다. 오늘은 요 정도 이렇게 사람과 아버지에 대해서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될까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 문은 역사 시대라 하는 분명한 시대가 두고 시간이라는 개념을 갖고 접근했잖아요. 시간이 분명히 우리 역사 속에 생기는데 이 시간이 있다 없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 오늘날 달력이라 하는 그걸 분명히 근거가 되잖아요. 1년, 요일 이 개념을 갖고 우리는 시간을 갖고 역사시대라고 하는 것에서 거꾸로 달력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때도 기원전이라 해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몇 세기경 기원전 몇 세기경 가는데 그 가는 데까지 갈 수 있는 내용은 기록물에 대한 추적을 통해서 그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기록물을 남기지 않는 대한민국 역사, 가야 문화 또 기록물 속에서 남겨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두성으로 넘겨오는 아버지 사람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해 볼 수 있는, 한번 알아볼 수 있는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갖고 찾아보면요, 뜻밖의 개인의 주변에 어마어마한 창의력이 될 수 있는, 창의력이라고 어떤 실현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소재들이 뜻밖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걸 갖고 계속 연구하다 보면요, 어느 날 그 사람의 주변에는 엄청나게 남들이 가지 못한 파워 있는 자료들이 아주 쌓여가지고 그걸 갖고 활용하면 현재는 노벨상 정도는 겉들이 넘어갈 패스할 일은 얼마든지 있을 뿐 아니라 노벨상을 능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인재들이 자연히 잠재적으로 준비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